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건축 화재 랩이라고 하는 건축 화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권영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계 이동, 그 중에서도 특히 베르누이 정리의 유도와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화재 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연속체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죠. 이런 연속체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미분이라든지 적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가 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라는 내용, 그리고 점성에 없는 완전유체로 계산한다는 내용, 특히 이상기체로 가정함으로써 로우바티의 곱은 353이 나온다는 이런 사실로부터 온도차를 통하여 밀도차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델타와 나블라의 차이점, 앞으로 여러분 델타는 많이 봤겠지만 나블라라는 것은 델타라는 어떤 차이, A 공간과 B 공간의 차이, 나블라라는 것은 X축, Y축, Z축의 어떤 변화율,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일러급수가는 어찌 보면 수치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테일러급수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 및 벡터의 이 설계에 의해서 내적과 외적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SI 단위와 유도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개의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 화재에 필요한 줄과 뉴턴, 와트 퍼 제곱미터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4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유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라그랑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일러 방법을 이해한 후에 물질미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는 물질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물질미분을 이용해서 유체 입자의 최적 변화와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을 설명한 이후에 가장 또 중요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앞으로 우리가 점성이 없었을 때는 오일러 운동 방정식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점성이 있을 때는 나비에르-스톡스 방정식까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선과 유관의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이러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계고유량의 유속과 유량이 계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본 4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건축 공간에서 화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 지식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우리 공부하는 연속체와 완전유체, 그리고 물질미분을 이용한 이 운동 방정식과 베르누이 정리, 그리고 계고유량 계산 방법과 병렬과 직렬로 됐을 때, 그리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도 한번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체 이동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체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연기라고 하면 연기 입자가 떠오르겠지만, 한번 조금 크게 청둥오리라고 하는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새 박사님 계시죠? 윤 박사님 계시는데 저도 자주 보고 있지만, 윤 박사님이 항상 연구하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GPS라든지 관찰 카메라 같은 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새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방을, 속도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그랑제 방법입니다. 유체를 무수한 입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한 입자에 대해서 그 입자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정의 유체 입자를 추적해서 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둥오리의 경우라고 한다면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많은 청둥오리 떼 중에 한 마리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시간에 따라 t=0부터 시작해서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전체의 청둥오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독립변수가 된다 이거죠. 시간이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t가 0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측면.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저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계산될 수가 있죠.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라그랑제 방법은 시간으로 해서 속도와 가속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치에서 시간 이동했을 때의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 같은 것들이 전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주 전형적인 수학적인 미분과 편미분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일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일러 방법은 일단 위치를 정한 상태에서 시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고 통과하는 유체 입자를 관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둥오리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장소를 예를 들어서 서천 지역에서 잡고 또 대전 지역에서 잡고 또 다른 쪽에서 잡아서 청둥오리에 이동되는 경로를 사전에 분석하는 이후에 그 내용들을 CCTV에 담아서 당시에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의 군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일러 방법은 이런 벡터 도면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독립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도 시간과 공간 T와 R로서 표현되고 이런 필드, 속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림하고도 상당히 자주 만나겠지만 라그랑제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라그랑제 방법은 새떼가 초기에 한 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날아가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군상이 되겠지만 이 오일러 방법은 시간과 위치에 따라 라그랑제 방법은 동일한 새가 되겠지만 오일러 방법은 그 공간을 지나는 그 지점을 지나는 여러 새들이 중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그랑제 방법은 시간이 독립변수라고 한다면 오일러 방법은 시간과 위치가 공간이 독립변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질 미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새로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지만 차후에는 물질 미분에 대한 별도의 그런 수업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일러의 공간적인 이 상태에서의 평가 방법에다가 라그랑제의 시간적인 평가 방법, 시간 변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미분.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미분은 오로지 시간만으로 나타냈지만 이것은 공간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물질 미분, 그리고 용어도 스몰 d가 아니라 라지 d가 되겠습니다. 라지 dt분의 d. 이 내용을, 물질 미분 내용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델타 F는 F의 시간과 공간이니까 R과 델타 R을 다시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여 풀게 되면 밑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앞쪽으로 보내주고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라운드 R분의 라운드 F,
같은 식으로 되고 나머지 항들은 전부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류 가속도라는 걸 여러분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은 라그랑제적 방법이지만 이 강폭이 좁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생기는 속도에 더불어 또 생기는 또 다른 속도, 좁아지면서 생기는 또 속도. 자, 이런 것들을 속도의 미소 시간을 곱해서 미소거리가 등장하는 이런 개념을 통하여 이류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적 가속도와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표현하면 델타 시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f의 델타 r은 다음과 같이 속도 델타 r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x축, y축, z축, u, v, w 우리가 기초 시간에 했던 건축 공간에 행태하는 모든 것들이 x축, y축, z축으로 끌고 온다고 했죠. x축의 속도는 u, y축의 속도는 v, z축의 속도는 w. 그래서 속도 벡터는 u, v, w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F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T2항은 전부 무시한다. 여기에서 전식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미분 형태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라운드 F, 라운드 T분의 시간항과 공간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미분을 통한 가속도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간만의 함수로 나타냈던 라그랑제 방법을 떠나서 공간적인 개념을 다시 라그랑제 방법으로 표현한 물질 미분은 다음과 같이 dt분의 라지 dt분의 d 시간적인 그 비정상항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던 얘기죠. 또 이류항 아까 이류 가속도라는 것도 보여드리던 바와 같이 이류항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가속도가 아닌 이류적인 가속도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지금부터는 물질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의 라그랑제 방법과는 다르게 오일러의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라그랑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같은 경우는 고정된 위치에서 라그랑제 방법이죠. 온도의 시간 변화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라지 dt분의 dt는 움직이고 있는 유체 입자의 시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요 차이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앞으로 라지 dt분의 dt라고 같은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입자의 최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이 델타 t만큼 흐른 상태에 유체 입자를 고려해서 최적 부위가 연기라는 것은 처음 시간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겠고 경우 때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 유체의 최적이 변화되는 과정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초기 최적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죠. 최적이 늘어나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x축 같은 경우는 u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델타 x 이것도 테일러 급수의 하나죠.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꼭 굳이 테일러 급수를 서술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초기치 플러스 변화일 플러스 곱하기 변화량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저런 최적을 갖고 있던 유체가 시간이 지나 다음과 같이 t 플러스 델타 t에 늘어나는 최적의 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늘어나는 양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델타 x의 델타 t 또 y축으로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델타 y분의 델타 t.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테일러 급수에서 공부했던 x의 델타 x라고 한다면 f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델타 x.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 또 3팩토리얼 분의 나가는 테일러 급수. 여러분 테일러 급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테일러 급수.
그리고 테일러 급수는 1창 내지 2창, 기껏해야 3창까지 밖에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분에 대한 변화율을 X축에 대한 초기치 플러스 변화율 변화량 플러스 2분의 1의 변화량의 제곱,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적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이 교재도 있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친절하게 전부 풀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부 삭제되고 결과 남는 것은 또 T2항은 전부 무시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라운드 Z분의 라운드 W, 또 델타 X, 델타 Y, 델타 Z 초기치의 최적이 남는다 이거죠. 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DT분의 DV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블라 쓰게 되면 DT분의 DV는 나블라 V의 초기 볼륨,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블라를 이용할 줄 알고 물질 미분을 이용해서 유체 입자의 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유동장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운동 방정식으로도 연결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스칼라량의 온도에 대한 델타 T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이제 델타 T가 이제 붙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라운드 내적이 되는 거죠. 내적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각각 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 미분이라고 한다면 주로 기울기, 변화율,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고 있게 되면 앞으로 미분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D가 아니라 라운드라고 쓰는 것은 편미분이라고 했죠. 편미분과 전미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지만 충족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블라를 사용하면 아래의 물질 연산자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자, 나블라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블라를 이용하게 되면 DT분의 D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또 라운드의 속도 벡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식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자, 여러분 유체라고 부르는 것도 기체라고 부르지 않고 유체라고 부를 때는 힘과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기체라고 부르고 액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상태의 변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로 연기층의 이 힘과 에너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이 발생하는지,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또 우리가 급기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힘과 에너지, 특히 작용하는 외력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전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 유체 입자에는 외력으로 최적력과 표면력이 작용합니다. 두 가지 표면력이 작용한다. 하나는 최적력은 질량에 비례하죠. mg니까 질량이 mg. 자, 중력가속도죠. 로우 v k는 로우 v xy. 항상 우리는 xy 제수로 공간으로 바라본다고 했고, 또 z축으로 해서 연측 방향이죠. 연측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 위가 아닌 아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점성의 힘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는 압력만이 작용하고, 압력은 항상 직각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직각으로 작용하는 것을 위에서 전면에서 P의 힘에 눌러야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그 힘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거리를 가지고 P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 우측 같은 경우는 플러스,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해서 변화율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의 거리 2분의 델타 x. 위쪽 같은 경우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 변화율, 변화량 2분의 델타 y.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일러 급수의 기본적인 내용 공부했지만, 여러분이 별도로 테일러 급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X축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친절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것들이 다음과 같이 서로 소거가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의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 입자에 적용하는 외력으로서는 최적력으로서는 로우 VK, 표면력으로서는 나블라 PV 마이너스.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량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당구대가 나오고 당구공이 나왔던, 그러면서 MV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납니까? MV는 M1V와는 M2V2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운동량이라는 것은 MV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질량과 속도. 따라서 유체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으로서는 운동량의 변화, 즉 최적력과 표면력을 이용해서 자, 물질 미분으로 dt분의 d의 로우 V는 표면력과 최적력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량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의 물질 미분은 제로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dt분의 d 로우 V는 제로. 이것을 다시 또 쓰게 되면, 자, 여러분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 있죠? A, B의 미분은 A-B 플러스 AB-.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 특히 또 적분과의 관계, 또 나중에 이제 이 대류에서도 많은 미분이 등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식을 전개 쓰게 되면 V로 쓰고 로우로 쓰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AB의 미분은 곱의 미분은 A-B 플러스 AB-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식이 전개되었죠. 여기에서 서로 최적력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건 다음과 같이 V의 V로 돼서 서로 이제 최적 변화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약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비합수성 유체의 경우 dt분의 d로우가 0이므로 다음과 같이 식이 0이 됩니다. 0이 되고, 이것은 또 dt분의 d로우는 비합수성 유체의 경우가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블라 V는 0이라고 하는 연속의 식. 앞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사용할 식 중에 하나가 연속의 식입니다. 연속의 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식이 dt분의 d로우 V는 표면력과 최적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 또 여기서 PV는 콘스탄트 353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내놓게 되면 로우 V는 dt분의 dV는 다음과 쓸 수가 있고, 다시 또 V끼리 없어져서 자,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의 식과 운동 방정식은 앞으로 연기의 이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이런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점성이 없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이제 점성이 있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제로서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직교좌표와 속도 성분을 사용하여 기술하시오. 아까 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른 건 다 같지만 마지막
G가 있다는 거, G가 있다는 내용, 그 내용만 여러분이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선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유선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벡터선을 서로 연결시킨 선인데, 그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유선을 통해서 그 순간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벡터선이 그 상태의 기본적인 성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자, X축의 변화율 dx, Y축의 변화율 dy를 U와 V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W와 또 표현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UVW로 UVW분의 dx, dy, dz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과 유관.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선의 정리로부터 유선상에서는 접선 방향 이외에는 아까 여기서는 어떤 벡터선 같은 것들이 접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접선을 이은 것들이 각 예를 들어서 속도의 벡터선들을 전부 연결시킨 것이 유선이라고 한다면, 그 유선이 아닌 경우에서는 속도 성분은 없기 때문에 올레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시간이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Q 속도, 그리고 S축에 대해서만 Q가 있다 이거죠. 아까는 X축, Y축, Z축에 다 있었지만 이번에는 유선상이다 보니까 S축, 유선을 접선 방향은 S라고 했기 때문에 X, Y, Z축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압력과 유선의 이 압력과 중력의 힘에 관해서도 X 방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라운드 T분 라운드 Q. 자, 이거는 이제 점성항이 없다 보니까, 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없다 보니까 이건 0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적분 공식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코사인 세타는 라운드 S분을 라운드 Z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동압과 정압과 위치합은 한 번 더 적분해 주게 되면 2분의 로 V2 플러스 P의 로 Z은 콘스탄트로 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 베르누이 정리는 유체의 이동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내용이 개구 부위에 있어서의 유량의 계산인데, 자, 공간 I와 J에서의 공간이 있을 경우에, 자, I 공간이 화재실이고 J 공간이 대기라고 했을 경우에 내부에서 나갈 수 있는 유속과 유량은 얼마인가. 자, 이런 식을 볼 때 I 공간에 대해서도 PI 플러스 2분의 로 V1에 또 로 GZ1에 또 P2 공간, P2에 2분의 로 V2 공간, 로 GZ2.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쪽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오는 쪽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많지만 내부 측에서는 약간의 속도는 있겠지만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 보니까 속도도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해 주게 되면 V는 로분의 2델타 P로 표현할 수가 있고, M은 알파, 여기서 알파는 유량개수, 일반적으로 0.7로 합니다. 유량개수의 로 VA로 해서 알파 A의 2로 델타 P.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그야말로 공식 같은 식이지만, 이런 식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유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압력차가 10파스칼인 공간에 문의 개구의 밀도가 얼마일 때 유속은 얼마인가, 또 최적 유량과 질량 유량은 얼마인가. 아주 1차적인 문제입니다. 자, 1차적인 문제지만 이런 또 유속을 구하는 방법, 또 유량을 구하는 방법, 유량도 최적 유량과 질량으로 구하는 방법.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유속의 세계, 또 특히 연기의 이동 문제, 또 중성대의 문제, 압력 계산 문제, 또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 급기 가압 문제, 또 방화문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하고도 이 내용이 많이 결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내용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물질 미분에 대한 개념들, 물질 미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오일러의 공간적인 개념을 다시 시간적인, 라그랑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줘서 결과적으로 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속도 같은 것들을 전부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물질 미분을 이용해서 체적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압력 변화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운동 방정식이 등장했고요. 연소의식과 운동 방정식, 그리고 이를 통하여 베르누이 정리가 이제 유도됐습니다. 그래서 동압과 의치압과 정압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도 풀어왔죠. 아주 일차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는 개구유량 계산 방법을 앞으로 좀 더 병렬과 직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화저성상 예측 계산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풀어보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익숙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관련 법과는 어떤 내용이 관련되겠는가 하는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부터 오늘 했던 베르누이 정리, 그리고 개구유량 계산, 직렬, 병렬, 또 그리고 교재에 있는 표 1.1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 법과의 관련성까지, 또 우리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죠. 수방법도 거기서 재현설비라든지, 또 건축법에서는 배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한번 논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개구유량 계산 방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궁금한 질문 사든 사항들은 유튜브에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